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장 우리장과 아시아장 전부 다 좋은 분위기에서 월요일장이 마감되고 나서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장과 미국장 모두 다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조정받으면서 속썩였었던 미국장의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 좋게 나왔고요. 덩달아서 좀 주요 제약사들도 좋은 주가 흐름 보이면서 지수도 좋은 흐름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좀 조정에서 염려가 됐던 부분들 많이 해소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네요. 지난주까지는 경계감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번 주 들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초반부터 나오면서 조금은 지난주 낙폭을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강하게 악재를 맞아서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진다던가, 혹은 딱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격돌입니다. 오늘 뉴스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좀 이슈가 있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강한 격돌로 인해서 시장 요동치는 거, 이런 변수만 생각하지 않으면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본격적인 반등 장세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지수 흐름 너무 좋고요. 지수 이렇게 좋은 흐름 중에서 미국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던가 이런 종목들 몇 개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주식을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나스닥 다 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나스닥 100 지수의 주요 종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잣대로 보는 테슬라 12% 반등했어요. 네, 굉장히 힘좋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시애틀 제네틱스 같은 경우는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미국에서는 가장 밀어주고 있는 신약 제약사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엔 좀 재밌는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미장에서 좋은 흐름 나오면 한국의 반도체 섹터에서 좋은 흐름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도 뉴스랑 좀 엮여 있으니까 뒤에 뉴스 이야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해서 좋은 흐름, 테크주의 굉장히 대장처럼 너무 좋은 흐름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거는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세기의 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47조에 달하는 딜이 진행이 됐어요. M&A 딜이 진행이 됐어요. 그 AP 분야, 그러니까 핸드폰의 CPU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칩을 설계하는데 세계 최상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ARM이라는 영국 기업이에요. 이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인수하면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엔비디아의 빅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좀 공룡 기업이 다시금 이제 좀 탄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분들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컴퓨터 같은 거 우리 조립하거나 컴퓨터 스펙 설명 들을 때 그 그래픽 카드에 지포스 막 이런 브랜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엔비디아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GPU 분야, 그래픽 카드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 딥러닝이 조합이 된 이제 그런 AP 시스템까지 이제 손에 넣게 되면서 앞으로 뻗어나갈 영역이 반도체 분야까지, 특히나 요즘엔 데스크탑 시대가 아니고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의 공룡을 잡아먹으면서 이 시장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강한 그런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런 뉴스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계속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15일부터는 시장에서 화웨이 제품을 납품을 하거나 혹은
미국의 생산 기술을 아니면 생산 부품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의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이제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향 매출이 많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요런 걱정들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심각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1위 통신 사업자 버라이즌을 에게 이제 뭐 대규모 납품 이슈가 터지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면서 안정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사업성을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이런 계획들도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지만 어느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지 우리는 조금 분류해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미국, 중국이랑 파워게임에서 반도체가 껴버리면 반도체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D램 메모리 시장이라던가 이런 걸 꽉 잡고 있는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화웨이가 꽉 쥐고 있었던 5G 이제 통신망 관련된 이제 통신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을 나눠 먹을 여지가 많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장 파일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타격을 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미국의 정책을 따라서 중국의 하웨이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됐다는 딱지가 붙으면 당연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어서는 좀 화장품 업계라던가 이제 소비주들, 엔터주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한국 제재가 계속 강도 높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보복이 새우등 터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좀 오를 수 있겠다. 이건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면 정리했을 때는 통신 사업자 분야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분야 5G 통신 장비 분야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핸드폰 점유율 분야 핸드폰 부분에서 화웨이가 쥐고 있던 시장 파이가 상당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에서는 관련된 부분 다룰 건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달아서 뉴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결국은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다뤄드렸었는데, 자, 일본의 총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누구냐? 이제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민당 총재로 당선이 됐고요. 이제 일본 총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간 이제 7년은 거의 8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아베 총리 체제로 왔다가 일단은 아베 총리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한 게 아니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퇴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아베 총리의 임기가 1년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이번에 총재로 당선돼서 일본 총리로 올라오는 스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일단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짜리 일단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내각을 잘 장악을 해서 다음번 총리로 선임이 되면 앞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겠죠. 일단은 임기 1년짜리 물려받았고, 그리고 항상 언급드린 것처럼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관련 이슈 때문에 한일 분쟁주들 강하게 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잡아드리진 않고요. 뉴스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야예요. 폐기물 분야.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는 이런 폐기물 분야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쪽 섹터들은 아직 본격적인 파독이 나온 종목들은 없어요. 태풍 때문에 좀 움직이다가 다시금 좀 조용해져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 지금 상황에서 언택트 기조라던가 아니면 의료 폐기물 급증 때문에
이런 폐기물 수거 굉장히 힘들고 지금 거의 뭐 수거 업체들 아니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미어 터진다. 한계치까지 돌려도 다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우리 실생활에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떠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계속 뉴스가 올해 초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원래 우리나라 이제 이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최대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중국이 폐기물 나 안 받겠어라고 하는 바람에 이 처리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원유라던가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자재 값이 지금 엄청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 폐기물들을 업체들이 받아서 플라스틱으로 재가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 그냥 신제품 만드는 게 더 싸다라고 하니까 이 폐기물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재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쌓여요. 폐기물 업체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 조금 폐기물 관련주들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거는 뭐 단타도 단타지만 조금 이제 스윙으로서 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화끈화끈하게 하루에 막 20-30% 날리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들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관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녀석들이고요. 자, 일단은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화웨이 제재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핸드폰 부분 그리고 통신망 부분 호재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일단은 카메라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어제 이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 중에서 끼가 가장 좋고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온 녀석이 동훈 아나텍이라 이 친구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일봉상 추세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고 일단 어제 거래량 너무 잘 붙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아니고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수급 동향으로 파악을 하기보다는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추세로 봐야 되는데 단기 추세로는 불 뿜어서 날려도 사실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깊게 지켜보실 만한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MW는 어차피 우리가 5G 대장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섹터의 5G 관련주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종목 보실 때지만 제 대형주 중에 가장 대장으로 군림하는 녀석은 사실 이 KMW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좋은 흐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해와서 상승 구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상승 구간을 지금 외국인이 이어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손바뀜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흔들더라도 좀 우상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건 인선 ENT와 코엔텍입니다. 두 종목 다 일봉상 차트 바닥을 지나고 있어요. 최근에 태풍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 2개 지나갔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재밌게 나왔어요. 태풍 지나가면서 폐기물도 워낙 많이 생기니까 테마주로 잠깐 반짝했었는데 결국 큰 흐름상으로는 우상향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산업 동향은 마찬가지로 작은 박스 내로 봤을 때는 최근 구간 내에서는 하단 바닥 구간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선 ENT 같이 움직이는 이제 코엔텍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리뷰도 들었고 이번 주 계속 지켜보고 있는 GH 신소재, MVH 코리아 여전히 어제 이제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조정 구간 움직여줬는데 중요한 지지선은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내일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을 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래부터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이죠. 빠르게 한번 주요 포인트들만 폭폭폭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간 증시 조정 구간 동안 우리 2차 전지 중요 종목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전부 다 상단 구간에서 상승해온 구간 상단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 구간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차피 지수에 달렸어요. 지수가 어떻게 흐르느냐. 지수가 지금 이번 주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시금 박스권 상단까지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지수랑 연동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나게 팔아제끼던 외국인 기관 중에 누구라도 조금 매수가 들어와 준다는 게 그간 흐름에서 조금 변곡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린 뉴딜 관련주들
풍력 섹터 대장 유니슨, 그리고 주요 종목 3강 MNT, 지금 마찬가지로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수랑 연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수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수가 애매한데 갭상승이 크게 뛰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풍력 유닛은 상강 MNT고요. 그리고 케이블 분야, 해적 케이블, 그래서 KT 서브마린, 한국선제까지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섹터, 누리텔레콤, 스맥 전부 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 저희는 스윙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두산퓨얼스, 세종공업, 일진다이아는 수소죠. 네, 수소 섹터 굉장히 주요 종목들. 지금 수소 섹터도 워낙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JNK 히터라던가 뭐 다양한 종목들이 치고 빠지는 흐름들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큰 추세를 만들어주는 건 좀 두산퓨얼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고요. 두산퓨얼셀과 일진다이아가 수소 섹터의 좀 중심을 잡아주는, 수급의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종목들이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일 보는 종목들, 이마트 리뷰를 해드린 이후에 14만원 밑으로 안 내려오네요.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너무 과하게 뻗어요. 네, 돈도 조금 시원하게 들어온 다음에 일단은 조금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큰 흐름으로 가져가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제 질문을 워낙 많이 주시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못 사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대로 뻗어버려도 이상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의 특성상 그런 식으로 뻗는 구간이 있었던 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주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흐름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IT 우리 대장주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윗상단 박스는 한번 깨졌어요. 지금 원래 봤었던 윗상단 박스는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38만 이제 한 8천원, 39만원 선 정도였는데 너무 쉽게 이탈을 하면서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지지선은 이제 35만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면 이 친구도 힘을 얻을 텐데 지금은 단기 변곡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 변곡 구간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하락으로 빠지는 변곡 구간이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평선을 만나면서 좀 지지를 해주는 흐름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수급 동향에서는 개인 순매수만 이어지고 기관 외인이 받치는 모습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큰 흐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 그 KMW 설명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주요 종목 5G 섹터의 주요 종목들 HFR 그리고 에이스테크 이렇게 같이 지켜보시면 좋고요. 제약바이오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주요 종목 미국장에서 뛰었죠. 오늘 제약바이오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엮이면서 그쪽 임상이 뭐 취소됐다라는 악재 때문에 개파락 강하게 했었던 SK케미칼, 이거 과도 낙폭과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반등해서 추세 다시 만들어가고 있고요.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 두 종목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가벼운 SK 디스커버리냐 아니면 묵직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이냐, 이렇게 보셔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시리즈들 여전히 조금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그 지난주쯤에 있었던 이제 해외 중요 증권사에서 내놓은 말도 안 되는 리포트 때문에 투매가 발생했던 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급 동향에서는 뭐 뚜렷하게 뭐 반전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가격 추세상으로는 아직 위상단 박스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지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CDMO라고 하죠. 이제 뭐 약을 만들고 그리고 임상 대행까지 하는 이제 이런 업체들 뭐 주요한 종목들인데 내용주들 상단 박스권 내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갈 때 여전히 이탈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좋은 매수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혈장 관련 주죠. 네, 계속 튀었다 빠지는 흐름 만들면서 위상단 구간에서 박스 내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신풍제약, 알테오젠, 시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MSCI 신규 편입주 세 녀석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수급 동향이 똑같이 가지는 않고요. 신풍제약,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신약주로 둘 다 같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 종목이기 때문에 좀 흐름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 하지만 박스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여전히 추세는 잘 잡고 있구나. 자금 이탈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구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단에서 조금 밀려 내려올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3만 원까지는 지지선이 좀 얕은 구간이기 때문에 등락이 심한 대형주라는 거 기억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신약 개발 기업 중에 이제 당뇨 섹터 굉장히 우량주로 매일 언급드리는 안트로젠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지금은 좋은 매수 타점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로 가장 이제 중요 종목으로 꼽히는 소마젠, 원래 이걸 제일 위로 올려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매일 보는 종목이니까 괜히 이제 너무 강조가 됐을 때 헷갈리실까봐 이거는 좀 그냥 평소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22평선, 일봉상 22평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다는 흐름인데 결국 흔들고 아직 본격적인 슈팅은 나오진 않았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이 친구들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스윙으로 최하단 박스로 보면 13,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계속해서 중단, 박스권 중단 정도로 보고 매집을 해서 이 밑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대응으로 가게 되시면 한두 달 정도 보고 가실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자 마스크주 웰크론, 알콜주 한국알콜, 교육주 YBM덴,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 비트컴퓨터, 그리고 포장재 관련주 테린 포장까지는 코로나 관련주들입니다. 전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보통 오전 10시 전후로 발표가 되는데 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힘을 잘 받는 섹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미리 보기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오전장도 좋은 대응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주식 매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닥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